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왜 중요한가? 사람이 70세를 넘어서면 몸의 모든 기능이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피가 잘 돌아야 모든 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손발이 차갑고 저리며 쉽게 붓습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머리가 자주 어지럽습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류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이 충분히 돌지 않으면 뇌와 심장,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더 끈적해지고 혈관은 점점 좁아집니다. 결국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혈류 관리라고 말합니다. 혈류가 원활해야 근육의 힘이 유지되고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혈액순환이 좋은 사람은 걸음이 더 안정적이고 손발 움직임도 부드럽습니다. 반면 혈류가 나쁜 사람은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뇌의 혈류가 줄면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가 나타나며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가 점점 끈적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피가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70세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바로 생명선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걷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삶을 지키는 핵심이 혈류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혈액순환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자립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화된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의사들도 매일 실천하는 세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 따뜻한 물 마시기, 그리고 깊은 호흡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습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생기는 신체 변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몸은 아주 미묘한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변화가 큰 질병의 시작이 됩니다. 손끝과 발끝이 저리거나 잠잘 때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는다면 이미 혈류가 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가 말단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세포가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상처 회복도 느려집니다. 가장 두려운 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뇌의 혈류가 부족하면 순간적으로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뇌졸중이 오기 전에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나빠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납니다. 이를 방치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저하는 또한 낙상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리 근육으로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걷던 분도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류가 원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또한 혈류가 막히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백혈구의 이동이 느려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감기나 염증이 잘 낫지 않고 만성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 피곤하다, 요즘 손발이 차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류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결국 혈액순환은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의 기반입니다. 피가 막히면 노화가 빨라지고 피가 돌면 몸이 다시 젊어집니다. 의사들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의사들이 직접 실천하는 첫 번째 습관, 걷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들이 강조하는 첫 번째 습관, 매일 걷기.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장 좋은 혈액순환 방법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별다른 장비가 필요 없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걷기는 온몸의 혈류를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극입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 심장에서 내려온 피를 다시 위로 밀어 올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걷기를 제2의 심장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혈류는 점점 느려집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하루 평균 앉아 있는 시간이 8시간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정맥에 혈액이 아래로 몰리고 순환이 막혀 다리가 붓거나 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루 30분만 걸어도 하체 근육이 수축하면서 피를 심장으로 올려주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걷기의 장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당 수치를 낮추며 심폐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걷는 동안 뇌로 가는 산소량이 늘어나 기억력과 집중력도 개선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실제로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강조하는 건 속도보다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빨리 걷기보다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속도로 20-30분씩 걸으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쇼핑몰 산책도 좋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나누어 10분씩만 걸어도 혈류는 크게 개선됩니다.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면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몸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쌓입니다. 결국 걷는 습관 하나가 혈관의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걷기를 할 때 가장 좋은 시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걷기의 황금 시간과 올바른 방법. 많은 분들이 언제 걷는 게 제일 좋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의사들은 아침 햇살이 부드러울 때 또는 해질 무렵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아침에는 밤새 정체되어 있던 혈류를 깨워주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순환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단 식사 직후에는 피가 소화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에 30분 정도 지난 후에 걷는 게 좋습니다. 걷기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시작하면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폈다 하며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시선은 정면, 어깨는 편하게,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발은 뒤꿈치부터 닿고 발끝으로 밀어내듯 걸으면 다리 근육이 고르게 사용됩니다. 걷기의 목표는 숨이 약간 찰 정도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빠르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너무 느리면 혈류 자극이 약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15분 정도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꾸준히 3주 이상 지속하면 몸이 분명히 가벼워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균형을 잃기 쉬운 어르신들은 바닥이 평평한 곳을 선택하고 지팡이보다는 워킹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화는 밑창이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만약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걷기 대신 수중 걷기나 실내 자전거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걷기를 즐기는 마음입니다. 공원에서 꽃을 보며 걷거나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걸으면 운동이 아니라 하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걷는 사람은 혈관이 젊고 심장과 뇌도 건강합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 의사들이 매일 실천하는 또 하나의 비결인 따뜻한 물 마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많은 사람들이 물은 그냥 갈증 날 때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물을 약처럼 마셔야 한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고 체내 수분이 쉽게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혈액의 90% 이상이 물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결국 혈액순환이 막히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여름철뿐 아니라 겨울에도 탈수는 쉽게 발생합니다. 실내가 건조하고 땀이 나지 않으니까 물을 덜 마시게 되지만 호흡이나 소변을 통해 수분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몸이 건조해지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물을 자주 마시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혈류를 살리는 치료법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킵니다. 반면 따뜻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어 피가 잘 돌게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한 잔의 따뜻한 물은 밤새 굳어있던 혈액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촉진되고 변비도 예방됩니다. 또한 따뜻한 물은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손발이 차고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물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맑고 몸이 가볍다고 합니다. 피가 잘 돌고 노폐물이 덜 쌓이기 때문이죠.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속의 혈류가 서서히 깨끗해지고 심장과 뇌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을 마시는 최적의 타이밍과 온도, 물을 아무 때나 마시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하루에 최소 6~8잔, 약 1.2리터 이상의 물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는 두세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혈류 개선에 더 좋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수분이 들어가야 피가 부드럽게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타이밍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진해진 상태이므로 따뜻한 물 한 잔이 혈류를 깨워줍니다. 두 번째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미리 물을 마시면 위가 준비되고 소화 효소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는 외출이나 운동 후입니다. 땀으로 빠진 수분을 보충하면서 혈압과 체온을 안정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는 반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중에 소변이 잦아 수면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도는 섭씨 40도 안팎이 이상적입니다. 손을 대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끓는 물보다는 약간 식힌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 주스도 수분이지만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에 레몬 조각이나 약간의 꿀을 넣으면 마시기 쉬워지고 항산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물을 섭취하면 혈류가 훨씬 개선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 반복하면 피가 묽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며 심장과 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따뜻한 물은 최고의 천연혈관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인 심호흡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긴장을 풀고 혈류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 깊은 호흡과 명상으로 혈류를 안정시키기. 의사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마지막 습관은 호흡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무려 2만 번 이상 숨을 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숨을 얕게 쉽니다. 얕은 호흡은 산소를 충분히 들여보내지 못하고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혈관은 수축하며 피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깊은 호흡은 단순히 숨을 크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복식 호흡을 가장 권장합니다. 배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복부를 납작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폐의 하부까지 공기가 도달하고 산소가 훨씬 많이 공급됩니다.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명상과 함께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명상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을 완화합니다. 실제로 10분간의 명상 후 혈류 속도가 20% 이상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혈관은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실 때는 깨끗한 공기를,
내쉴 때는 긴장을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며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심호흡은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높거나 불안감이 많은 분들은 이 간단한 호흡 습관만으로도 몸의 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호흡은 혈액의 질을 바꾸고 명상은 마음의 순환을 바꿉니다. 피와 마음이 함께 고요해질 때 진정한 건강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습관을 어떻게 하루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습관을 하루에 실천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말고 일상 속에 녹여라. 즉, 특별한 시간을 만들지 않아도 하루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 다음 창문을 열고 천천히 5번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맑은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고 밤새 느려졌던 혈류가 깨어납니다. 이때 잠깐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지 말고 10분만 가볍게 걷습니다. 집 안을 천천히 돌거나 베란다에서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충분합니다. 다리 근육이 혈류를 밀어 올려주면서 심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낮 동안에는 이 시간에 한 번씩 물을 두세 모금씩 마십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잠깐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두세 번 반복해 보세요. 몸이 다시 안정되고 피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하루 5,000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생각을 비우고 호흡에 집중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완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며 순환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명상과 심호흡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는 마음으로 감사의 숨을 내쉬면 스트레스가 줄고 숙면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걷기, 물 마시기, 호흡은 따로 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그것이 최고의 약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세 가지 습관이 실제로 몸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만드는 몸속 변화, 걷기, 따뜻한 물, 깊은 호흡.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걷기를 꾸준히 하면 다리 근육이 강화되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커집니다.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혈류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3개월간 지속한 노인의 혈관 내피 기능이 평균 25% 개선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 피가 끈적하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혈액 내 노폐물을 희석하고 신장을 통해 배출을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벽의 염증이 줄어듭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일수록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은 혈관의 긴장을 직접 완화합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심장이 안정되고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혈액의 산성도가 조절되어 피가 더 잘 돌게 됩니다. 명상과 함께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여 혈압과 심박수도 낮아집니다. 즉, 호흡 하나로도 혈류, 심장, 뇌 기능이 동시에 안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함께 작용하면 몸 전체의 순환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피가 잘 돌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소화가 편해집니다. 또 세포로 산소가 잘 전달되어 노폐물이 쌓이지 않으니 피부색도 밝아지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의사들은 피가 돌면 몸이 산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혈관을 젊게 만드는 자연 치료법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나이를 되돌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습관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든 기적, 실제 사례와 마무리. 서울에 사는 74세 김모 할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손발이 차고 다리가 자주 붓는 증상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사의 권유로 매일 30분 걷기, 하루 6잔의 따뜻한 물, 잠들기 전 심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별 효과가 없는 듯 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리 붓기가 사라지고 잠도 깊게 들 수 있게 되었고 혈압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예전보다 몸이 가볍고 생각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8세의 이모 할머니가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어지러워 병원을 찾았는데 원인은 혈류장애였습니다. 약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루에 3번 물 마시기와 10분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 손끝의 저림이 사라지고 얼굴색이 밝아졌습니다. 지금은 걷기를 병행하면서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창한 치료가 아니더라도 걷기, 물, 호흡 이 3가지 습관만으로도 혈류는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한 달, 3달이 지나면 몸이 스스로 답을 보여줍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혈류는 생명이고 순환이 곧 젊음이다. 피가 막히면 병이 생기고 피가 돌면 삶이 살아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한 걸음 걷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 3가지 행동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걷기, 물, 호흡 이 3가지를 매일 반복하면 혈관은 젊어지고 몸은 다시 활력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잔의 물, 한 번의 숨에서 시작됩니다.